4단원 비와 비율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비와 비율은 실제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볼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거나 요리 재료의 비율을 따져보거나 또 여러분들 세일 좋아하죠? 물건의 할인율도 이 비와 비율의 실생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어떻게 비교할지 생각하는 친구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리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더치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더치커피는 이렇게 병에 추출물이 담겨 있어요. 그거는 바로 먹으면 안 되는 원액이에요. 그래서 맹물을 꼭 거기에 타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 비율이 적혀 있어요. 설명서에 몇 대 몇으로 더치커피 몇, 물 몇 대 몇으로 섞어서 먹어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고요. 또 모자와 양말도 할인율이 더 높은 것. 우리가 또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비율, 백분율을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소비를 또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필요한 개념은요. 우리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규칙과 대응, 규칙을 찾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사과판의 수를 보면 늘 이것에 2를 더한 값이 초록색 사과판의 수다라는 이 규칙을 이용해서 이것이 비와 관련이 있겠구나. 늘 같은 비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개념 필요하냐? 분수와 소수의 관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0분의 1이 0.1이라는 거. 따라서 0과 1 사이에 소수들이 존재하는데 10분의 1은 0.1, 10분의 2는 0.2 이렇게 바꿔 서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배울 내용은 두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또 비와 비율은 어떻게 나타낼까?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까?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교과서 74쪽을 펼쳐서 선생님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4쪽. 네. 두 수를 비교해 보는 것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준기네 학교에서 알뜰시장을 열기로 했어요. 우리 학교도 작년에 알뜰시장을 연 기억이 있는데요. 6학년 친구들은 준비하는 사람이 6명, 판매하는 사람이 3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봅시다. 자, 그래서 늘 모둠을 짤 건데 이 모둠에는 늘 준비하는 사람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 여기 모둠에도 준비하는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 6명, 3명, 6명, 3명 이런 식으로 계속 모둠을 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의 수를 비교해 봅시다. 비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많고 적고가 되겠죠, 수학에서. 그럼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수 누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럼 반대로 뭐가 적다는 거예요? 판매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거죠. 판매는 사람이 더 적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과 다르게 또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 더 많습니까? 6명, 3명이니까 3명 더 많다. 이렇게 써줘도 맞겠죠? 그러면 반대로 준비한 사람이 3명 더 많다는 뜻은 판매하는 사람이
3명 더 적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이번에는 뺄셈을 이용해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이 6이고 판매하는 사람이 3이니까 뺄셈으로 표현하면 3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보다 3명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뺄셈에서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보다 3명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비교를 하는 방법을 나눗셈으로 비교하라고 해보네요. 준비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의 수를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2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같이 적어볼게요. 수의 준비하는 사람 판매하는 수의 나눗셈이니까 몇 배의 개념이 나와야겠죠? 2배이다.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 수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판매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의 3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 되고요. 6분의 3을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판매하는 사람 수는 준비하는 사람 수의 몇 배입니까? 그렇죠. 2분의 1배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두 수를 비교할 때 지금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방법이 뭐와 뭐냐? 뺄셈과 나눗셈이다. 그래서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뺄셈이나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 오늘 교과서에서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가 뭐보다 더 많다, 더 적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사람의 판매한 수의 몇 배이다. 배의 개념으로 두 수를 비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다음 한번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모든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봅시다. 모든 수에 따른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수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모든 수가 하나일 때, 모든 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가 나타나 있죠. 그러면 모든 수가 하나일 때 한 모둠에 준비하는 사람이 6명, 판매하는 사람이 3명이니까 6,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그다음 모든 수가 2개가 됐을 때는 준비하는 사람이 당연히 6 더하기 6, 12가 되고요. 3 더하기 3, 6이 되겠죠? 모든 수가 3개가 됐을 때는 또 6명이 늘겠죠. 그래서 12 더하기 18은 6이 되겠죠. 그러면 표를 완성하려면 판매하는 사람은 지금 몇 명씩 늘고 있죠? 모든 수가 늘 때마다. 그렇죠. 3명씩 더 늘고 있기 때문에 3, 6, 9, 9에 또 3 더하면 12. 12 더하기 3은 15가 되겠죠. 그럼 준비하는 사람 수는 지금 6명씩 계속 늘고 있고요. 모든 수가 늘어날 때마다 판매하는 사람 수는 3명씩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해 보래요. 그러면 모든 수에 따른이니까 모든 수가 1개일 때는 6 빼기 3은 3이죠. 그렇죠? 그 다음 모든 수가 2개일 때는 12 빼기 6은 6이네요. 모든 수가 3개일 때는 18 빼기 9는 9.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 나가요.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문장으로 한번 적어줘야겠죠.
자, 모든 수가 늘어날 때마다 모든 수에 따라서 준비하는 판매하는 보다 각각 몇 명씩 늘고 있는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3명, 6명, 9명, 뭐 그 다음은 12명이겠죠? 그 다음은 15명. 이 계속 이렇게 더 많으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요. 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 뭐 하는 사람은 뭐보다 A는 B보다 어떻게 많습니다, 적습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뺄셈으로 비교할 때는 A가 B보다 뭐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식을 적어볼게요. 6 나누기 3. 모든 수가 1개일 때는 6 나누기 3이니까 2죠? 그 다음 2개일 때는 12 나누기 6이니까 2. 또 18 나누기 9니까 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텐데 여러분들 보세요. 준비하는 사람 수는 항상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몇 배입니까? 2배죠. 준비하는 사람 수는 항상 판매하는 사람 수의 2배입니다. 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나눗셈으로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냐? A는 B의 몇 배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뺄셈일 때는 A가 B보다 얼마 많다, 얼마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나눗셈으로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A는 B의 몇 배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 한번 볼게요.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변하고 있어요. 3, 6, 9. 비교를 하려니까 계속 3명, 6명, 9명, 12명, 15명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수록 계속 변화가 되는데 나눗셈으로 비교한 거는 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이 항상 2배가 차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뺄셈으로 이렇게 쉽게 써볼까요?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준비하는 사람, 준사라 그럴게요. 준사와 준사수와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판사로 해볼게요. 줄여서 판사 수의 관계가 변화. 그리고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사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냥 이렇게 뺄셈으로 하는 거는 이런 거를 절대적 비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 방법에 지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를 비교한다. 나이 비교한다는 것은 그냥 나이 차이를 빼면 되죠. 13살과 6살의 차이.
뭐 7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건 뭐가 뭐의 몇 배냐라는 것은 이 물건에 비해, 이거에 비해 얘가 어떠냐. 보통 물건 가격 비교를 많이 하죠. 뭐 1,0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1,000원짜리 물건이 500원짜리보다 몇 배 비싸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이거에 비해 얘가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상대적 비교라고 하는데, 이런 건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비교 방법이 있는데, 이 나눗셈의 비교 방법의 경우에는 두 개의 관계가 변하지 않고 그 값이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300cm인 나무의 경우 보면서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높이가 300cm인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시각나무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보니 100cm입니다. 나무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어느 시각이라고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느 한 시간을, 딱 시각을 잡고 그림자의 길이를 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학에서 배웠지만 해의 높이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낮에 있을 때는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고, 해가 지거나 또 해가 뜰 때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높이가 300인데 그림자가 100만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해가 비쳤는데. 그래서 나무의 높이랑 그림자의 길이만큼 그럼 먼저 색깔을 칠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나무의 길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300이니까 이중수직선이 세 칸까지 다 칠해져 있어야겠죠? 빗금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교과서에 칠해보세요. 네, 요게 다 나무의 길이인데, 그림자의 길이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100cm니까 하늘색으로 칠해볼게요. 한 칸 100cm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해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몇 가지의 방법 알려드렸죠?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줬죠. 하나는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고,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뺄셈으로 먼저 비교해 볼게요. 나무 높이는 그림자의 길이보다 몇 센치 더 길어요? 그렇죠. 200cm 더 깁니다. 아니면 반대로 적어줘도 돼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그림자의 길이로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그림자의 길이는 나무 높이 길이보다 200cm 더 짧다 라고 이렇게 써줘도 되죠. 둘 다 맞는 정답이에요. 이번엔 나눗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무 높이는 그림자 길이 리의 몇 배입니까? 나무 높이가 300이고 그림자의 길이가 100이므로 나누면 3이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3배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반대로 선생님 전 그림자의 길이의 기준으로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그림자 길이는 나무 높이에, 그러면 식이 100 나누기 300이 되겠죠? 그러면 100 나누기 300은 100 곱하기 300분의 1이니까 300분의 100이 되고요. 100으로 약분하면 3분의 1이네요. 3분의 1배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나무 높이가 그림자 길이의 100이니까 그림자 길이는 100cm 3배니까 그림자 길이가 100일 때 나무 높이는 늘 3배가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그림자 길이는 나무 높이의 3분의 1. 나무 높이의 3분의 1. 나무 높이가 300이고 이것의 3분의 1을 하면 그림자 길이인 10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변하는 두 수의 관계가 있고 두 양의 관계가 있었고요. 변하지 않는 두 양의 관계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뺄셈으로 비교하는 것, 그다음에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계속 쓸 거다. 그래서 뭐의 3배다, 뭐의 3분의 1배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